안녕하십니까. 긴급점검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긴급점검 팟캐스트는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최근 이슈들을 빠르게 짚고 전문가분과 함께 사실을 제도 중심으로 이해해보는 콘텐츠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소정길 PD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얼마 전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입니다. 공개된 재산 목록 중에는 낯설거나 특이한 이름의 가상자산도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왜 올라와 있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요. 재산 공개 제도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공개 자료를 볼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제가 민감하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함께 설명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상법, 금융법 및 회사법 전문가 김정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상법, 회사법, 자본시장법 관련된 금융법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제 강의도 하고 있는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번에 한번 뵀죠. 네. 지난번에 변수다에서 변호사가 된 회사원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연달아서 이제 두 번 또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가 진행하기 앞서서 최대한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저도 일반인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재산된 목록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특정 인물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코인 이름이라든지 뭐 노땡땡 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남땡 토큰이라든지 뭐 이런 이름의 가상자산들이 좀 보이는 것 같던데 그런 이름이 뭐 저는 코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그리고 뭐 대부분 뭐 일반인 분들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전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이름들이 왜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 토큰이 왜 존재할 수가 있는지가 좀 우선 궁금하더라고요. 발행자가 그렇게 어떤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이름 자체도 처음 태어났을 때 그냥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발행자가. 그래서 어떤 이름을 쓰든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코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밈이라든지 그냥 장난처럼 만드는 것도 다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중에 그 공직자윤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공직자는 그냥 일반인과 좀 다르게 좀 더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공무원들, 특히 고위 공무원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고도의 주의를 요구를 합니다.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흔히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업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변호사, 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 주요하게 이제 다뤄지는 전문직들은 다 직업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변호사니까 변호사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변호사는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원고 측을 대리할 수도 있고 피고 측을 대리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둘 다 대리할 수 있느냐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아하. 생각해 보셨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원고와 피고가 같은 사건에 그렇죠. 싸워요.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되죠. 이게 쌍방대리라고 해서 변호사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이 상대방이 의뢰하는 다른 사건에서 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들은 동시에 수임을 못 한다든지 이렇게 각가지 사유를 들어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좀 더 제가 이제 회계사 분들도 좀 잘 알아서 얘기를 해보면 회계사들이 회계 감사라는 업무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재무제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는데 회계 처리 기준대로 잘 만들었는지 회계사가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계사가 감사하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뭐 주식을 그 회사에 내가 네이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 회계감사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면 그 회사의 채권을 가지고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도 안 되고 내 배우자가 그 네이버에 임원으로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네. 각가지 이제 각가지 그 직업에 대한 의무들을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전문직 중에 통틀어서 제가 생각할 땐 고위 공무원들, 고위 공직자들은 제일 과한, 제일 무거운 의무를 부담해야 돼요. 왜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를 결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이득대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윤리 수준을 요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그리고 공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이제 그 불 나서 그 국가 정보 관련된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서 한동안 못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꺼번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위 공무원들의 재산 목록들, 재산들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코인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의사결정을 하는 정책 결정을 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지 않는지 혹은 어떠한 불법 행위로 재산을 축적하지 않는지 이제 그런 감시도 할 수 있고 공직자 스스로도 나는 나의 재산을 공개해야 되니까 스스로도 이제 조심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취지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또 보다 보니까 이제 본인 재산을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근데 이제 본인을 제외한 가족들 재산까지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던데 가족들 재산까지 공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자신 명의에 있던 재산들을 다 가족 명의로 돌려서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명의로 돌려서 어쨌든 이제 재산을 갖게 되는 거면은 뭐 이 제도를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배우자, 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포함을 해서 그리고 이제 직계 좀비속인데 쉽게 말하면은 본인의 부모님 그리고 본인의 자녀 이렇게까지 다 그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예를 들어 딸이 시집을 가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따로 살고 있는데 뭐 그러한 딸의 재산까지 공개하는 것은 이제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외되는 사유로 또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그 공개를 해야 하는 걸 알고 있는 그 고위공직자 본인들이 오히려 또 그 점을 또 이용을 할 수도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실명제라고 하고 이제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생각을 하시겠죠. 이거를 숨기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그냥 공개하는 게 유리할지. 뭐 예를 들어 신탁을 해가지고 부동산 같은 거 신탁을 해가지고 타인의 아주 뭐 모르는 사람의 명의로 넘겨줬다 치면 그분은 그 사람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법에서는 제도상으로는 거기까지는 이제 관여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공개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고 제가 좀 단편적인 것만 본 건지 몰라가지고 공개 항목들은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공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가 좀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 이하, 뭐 법 시행령 이런 데서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소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집에 있는 텔레비전 뭐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하는 건 아니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저희가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뭐 1,000만 원 이상의 예금, 주식, 뭐 채권, 유가증권 같은 것들은 이제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살펴보면 좀 재미있는 게 뭐 500만 원 이상의 골동품이나 뭐 이런 동산, 이제 가치 있는 동산 같은 거는 또 공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뉴스와 그 공개된 사이트를 한번 보니까 조금 재밌었던 게 이제 7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도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그 롤렉스 시계는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 항목이어서 공개를 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500만 원 아. 이상의 뭐 이제 그런 동산 그런 귀중품들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금 이런 것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제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시계라고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 고위공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금속 뭐 귀걸이 있는 그럼요. 액세서리든 네네. 이런 것도 그럼 그 안에 포함이 네, 되겠네요. 다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IT 강국 전산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다 전산이 다 잘 되어 있어서 속이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예. 뭐 주식의 이제 보유 현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각종 유가증권 같은 것도 다 전자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공개된 항목 중에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건데 가상자산이 이제 재산 공개 대상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됐는데 네. 예전에는 분명히 안 돼 있었을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없었으니까. 네. 근데 또 가상자산이라는 게 일반적인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보다 등락폭이 좀 더 크고 네. 가치의 변화폭이 좀 크다 보니까 또 같은 가상자산이라고 해도 어떤 거는 거의 뭐 가치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의 네. 이제 그런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도 있을 수 있는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가상자산 자체가 이제 재산 공개 대상이 된 뭐 계기 네. 이런 게 또 있을까요 혹시? 그 가상 자산이라는 게 상당히 재미있어요. 흥미로운 친구예요. 이게 그 우리 사회에서는 다 체계가 있잖아요. 시스템이 있고 이제 규제 체계도 있고. 근데 자 정의를 하고 그 정의에 포함이 되면 그 포함된 것에 대해서 따라서 규제가 돼요. 근데 가상 자산은 신생아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법의 공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 공백, 입법의 공백이 있었던 거죠. 무법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미국 그 황야의 시대 때처럼 무법 시대처럼 뭐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어떻게 모집을 하고 가치가 등락이 좌우되고 뭐 돈을 번 사람들도 있지만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서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기를 당하다 보면 속고 이제 그리고 피해자가 늘어나고 확산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때는 이제 한 2018년, 19년 굉장히 그때 붐업이 되었을 때 그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 국회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국회의원 이제 한 분이 이제 이렇게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이제 이것도 가상자산도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재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그 가상 코인을 포함한 이제 모든 이제 가상자산도 고위공직자 공개 재산 목록에 포함이 된 거죠. 2023년에 이제 개정이 돼서 포함이 되었고 이번에 공개된 재산에서도 그 결과로 다 같이 포함이 돼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공개된 뉴스를 보고 굉장히 놀랐죠. 많이 투자하시는구나. 네.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일반인 분들이 재산 공개 목록을 딱 봤을 때 좀 이런 거는 좀 주의해서 봤으면 한다 싶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 공개하는 제도를 강제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공직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남들이 다 봐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잘 작동이 되기만 한다면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국민들이 보셨을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초점을 맞춰서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당하는 재산. 네, 재산에 뭐 예를 들어 코인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과학기술 관련이나 금융이나 아니면은 그런 금융기관 등을 이제 감독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에 막 알 수 없는 코인들과 그리고 최근에 급등한 코인을 가지고 있는다든지 그렇다면은 사실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제가 이해한 거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떠오른 거는 국토부에 있는 네. 어떤 고위공직자가 네. 재산 목록을 딱 공개를 했더니 네. 어디 땅 어디 땅 이런 거를 이제 그렇죠. 부동산 투기 같은 네. 느낌으로 많이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게 전형적인 이해 충돌의 이슈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이제 내부 정보 이용과 같이 그런 정보가 이제 돈이 되고 힘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직자에게는 상당히 이제 스스로 잘 그리고 법에 의해서도 피해야 되는 거죠. 네. 상당한 수준의 확실히 주의해서 보긴 해야겠네요.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또 뭐 있을까요? 그 코인의 경우에는 네네. 이게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이제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발행 총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발행자나 이거 설계자가 약간의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상장 주식 같은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주식은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주인을 우리가 보통 주주라고 하죠. 그 회사의 가치를 주식의 단위로 쪼개서 그거를 주인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인을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자라고 해서 이제 주식 회사의 개념이 생긴 건데 그 주식을 우리가 주식시장에 올려서 거래를 한다. 그게 상장이에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겠죠. 그 와중에 회사가 속일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 좋은 회사야. 우리 회사에 투자해줘라고 속일 수 있잖아요. 그 속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도와 규율이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 네, 출연하셨을 맞습니다. 때 한번 설명해 주셨던 내용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자본시장법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코인은 우리가 코인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런 규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코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통용이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강제적으로 들여다볼 제도가 좀 없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또 이제 약간 나쁜 마음을 먹고 악당에게 빙의가 돼서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가 또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고 싶어요. 돈을 주고 싶어요. 근데 내 통장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쏴요. 그러면은 당연히 다 추적이 되고 기록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물건을 줘요. 그러면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증거 혹은 뭐 다 흔적이 남는 거잖아요. 그 코인 가상 자산은 그런 위험이 없이 재산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불법적인 금전 거래가 추적이 좀 불가능하게 가능한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 네, 네.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약간 예전에 그런 예전 혹은 뭐 현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가장 국가에서 지금 걱정을 하는 게 그 자금 세탁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체계에 있었던 그런 온갖 가치, 경제적 가치들, 자산 형태, 뭐 돈, 주식, 채권, 유가증권 같은 거랑 그런 것들은 다 추적이 가능하고 정부에서 다 들여다보는데 가상자산은 정부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금 세탁에 쓰일 수도 있고 그냥 불법 행위로 돈을 벌어서 그거를 이제 쓸 수 있는 돈으로 이제 세탁을 해주는 수도 있고 테러 자금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는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부가가치가 생기면은 국가에서는 이제 뭐 세금을 다 부과를 하는 건데 그냥 개인 간에 이제 거래를 한다든지 추적이 불가능한 경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서 뭐 예를 들어 악당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저분에게 내가 돈을 좀 줘야겠다. 돈을 좀 총알 좀 쏴줘야겠다라고 했을 때 약간 이제 머리를 조금만 돌리면은 할 수도 있는 거죠. 소설을 써보자면 말입니다. 네. 소설을 써보자면. 하지만 소설이지만 왠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내용이기. 지금은 현재는 이제 다 우리 국민들도 똑똑하고 이제 이런 공개되는 그리고 각종 법과 규제 감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뉴스 기사로만 저도 내용을 접하긴 했는데 불법적인 일로 이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다 이제 뭐 추적이 또 돼서 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고 하니까 네. 없나? 다시 한번 제가 자,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뉴스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봐온 것도 있고 불법적인 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창구 역할을 하는 게 비트코인 혹은 뭐 가상자산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이런 규제가 좀 미비하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게 기존에 있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아예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은 존재는 하는데 네. 샥샥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좀 있는 그런 상태인 건지.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제가 그 무법지대에서 가상자산이 뿅 하고 탄생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피해자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또 우리나라에 똑똑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머리를 막 굴려서 굴려서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머리를 막 이렇게 쥐어짜서 또 당연히 이제 정부 부처 기관에서 법을 또 개정하기도 하고 새로 만들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특근법이라고 해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게 긴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근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방지 관련된 거를 이제 금융기관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 고객이 누군지 알아라라든지 뭐 이제 고액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 다 통제를 하는데 그 안에 가상자산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움직여도 금융기관이 그걸 다 보고 가상자산 사업자도 다 보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를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그 이용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2021년인가 그때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법을 만들 때는 제정이라고 하고 법을 바꿀 때는 개정이라고 하는데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률을 제정을 한 거죠. 그럼 없던 법이 생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가상자산이란 무엇이냐. 그럼 이제 그 내용에 포섭이 되면은 다 그 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리고 가상자산 그 사업자들 있잖아요. 뭐 가상자산 발행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매매를 할 때 이제 그 중개를 하든 알선을 하든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하든 그 관련된 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자들을 규율을 하는 거죠. 이제 불공정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 사업자 간에 어떤 내부자잖아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걸 다 이제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규제를 점점 잡아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다 진행 중이긴 한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해서 좀 더 폭넓게 이제 기본법으로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규제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원래 황야의 무법지대였던 그 영역이 이제 우리 제도권 안으로 이제 착착착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안에 이제 갖가지 잡음이 있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도권 안으로 지금 흡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과 함께 이제 진행은 또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정은 변호사님 모셔서 저희가 얼마 전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여쭤보고 답변을 좀 받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변호사님은 저번에 출연을 한번 하셔서 그런지 그래도 조금 자연스럽고 그래도 한번 해보신 분이라 그런가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처음입니다. 예. 이 방송이란 거를 저는 카메라 뒤에서만 이렇게 편집을 하고 지켜보고 촬영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직접 나와서 이렇게 또 호스트로서 이야기를 또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출연하시는 분들이 힘들었겠구나.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네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진행을 하고요. 자,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이 또 생기면 또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급점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